인사드릴게요. 저는 강소기업,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의 기술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5년 전에 창업한 리녹스 대표 홍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분야가 어느 분들이 있는지 잠시 조금 물어보고 시작을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다 오신 분들은 서로 모르시죠? 네네네. 간단하게 여기 어떤 분야도 회사도 살짝 소개하시면 또 쉬는 시간에 서로 명함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커넥트 재료 대표 이승엽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낚시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낚시 관련 제조라든지 이런 걸 관심이 많아서. 아, 네. 저희랑 같이 좀 잘해보는 걸로. 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알고디 박재영 대표입니다. 저는 뷰티 패턴 스티커를 제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아, 네. 이번에 저희들이 맞춤형의 패턴 스티커를 제조하는 R&D를 개발하고자 해서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여기 사업자 홍주성입니다. 식품 가공 쪽으로 작업 예정입니다. 아, 네네네. 식품 가공 쪽으로. 네, 선생님. 네.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지식 기반 심리 상담을 어떻게 플랫폼화 할 것인가.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두 분. 저희가 웹이 사업하고 패션 테크 쪽으로 준비하고 뭐 어떤 쪽으로? 데이터 관련 플랫폼 아, 네. 대충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신체 치수들 약간 데이터화한 시스템.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 뷰티인 대표 최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개인 주차면 공유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까지 삼성중공업에 IT하고 코딩, AI 이쪽 관련해서 교육하다 왔어요. 예. 오늘 요 교육 오려고 그 교육 저희 직원 보내고 예, 여기 왔는데요. 아, 네. 아, 예. 저는 주식회사 로플렛 대표 신만택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로컬 광고 플랫폼 오토 서비스, 자체 서비스 진행하면서 다른 앱 개발 위주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하고 여기 있는 R&D도 세 가지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예,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 놀라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품이라고 치면은 하드웨어 전문가거든요. 하드웨어. 그런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강의가 더 많아요. 예, 왜냐하면 하드웨어 쪽이 소프트웨어가 엄청 약합니다. 네. 뿌리 산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IT와 접목을 하면 같이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5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부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배워서 남 가르쳐 주자라는 생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이신 것 같아요. 예.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제 식품 쪽으로도 한다고는 하셨지만, 네. 식품 만드는 제조, 공정 또는 기계 장비들이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최근에는 대표자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인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R&D 하는데요. R&D는 사업에 있어서 그냥 경영과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고 개발한 것이 있다면 팔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R&D를 R&D의 목적을 뭘로 삼을 거냐라고 한다면 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큰 기업 같지 않나요? 큰 기업 같죠? 네. 저 건물이 다 저희 게 아니고요. 맨 앞에 있는 저 건물의 한 동 30평짜리만 저희 거고요. 나머지는 다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보통은 직원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게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대상자가 있는 고객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래알처럼 이렇게 짜개져 있죠. 짜개져 있습니다. 직원은 총 10명이고요. 10명이고 여기에 2~3명씩 나가 있습니다. 저 혼자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 거의 자기네들 스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됐는데 올해가 저희가 바닥치지 않았을까. 예,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5년 전부터 개발했던 것들이 지금 조금씩 양산되고 있고 일본이 또 많이 도와줬어요. 예,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예, 소재 개발이 저희가 했던 것들이 보다 빨리 양산화 또 국산화가 되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하나는 그 독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소재였는데 그것을 국산화해서 지금 양산됐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소재인데 일본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던 건데 지금 마지막 테스트 하고 있고 그게 통과되면 이제 3톤부터 저희는 소재니까 보통 3톤이면 엄청 작은 소량이거든요. 보통 20톤, 30톤 나가야 되는데 3톤이 지금 어느 정도 예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 소재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요즘에 ESG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살짝 넘어가고요. 나중에 저희 Q&A 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R&D 말씀하셨는데요. R&D는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 도출, 컨셉 구체화, 전략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략 수립이 끝난 단계가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내는 단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사업 계획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다면요. 이 앞에 있는 리서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좋아서 R&D지 실상 좀 돈을 좀 주는 R&D는 요 D입니다. D. 예. 조사 개발에서 개발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수행하는 그 단계 이전에 해야 되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시작품하고 시제품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시작품과 시제품은 우리가 흔히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대학원에 이렇게 로봇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로봇 만드는 대학원 가면 교실에 전선이 막 튀어나와 있고 막 제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움직여서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시제품이라고 그거는 저희가 얘기할 때는 시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시장에 가면 나와 있는 샘플들 있죠. 마스터 샘플. 그것을 저희는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파는 단계예요. 파는 단계. 그러니까 오더를 받기 위해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완벽한 것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부터는 시작품이고요. 그리고 바이어가 보고 이 제품 내 어느 정도 오더 넣게 언제까지 발주할게 물건 줄 수 있니? 라고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저희는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작품은요. 이거 보니까 개발할 수 있겠네. 네가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게 시작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돈으로 개발할 거면요.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실 거면 그 사람들에게 시작품 정도는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로만 저쪽에 초원 좋은 곳,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에 좋은 집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기 있는 대표님들이 저한테 돈 1억, 5억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있는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시장적으로, 산업적으로 왜 여기 집을 지어야 되고 어떤 집을 지을 거며 그 안에 인테리어와 컨셉은 테마는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1억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한 100만 원 주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BD라고 합니다. 사업화를 전제한 R&D가 R&BD인데요. 비즈니스를 넣은 거죠.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 도출부터 AS까지 전 생애에 걸친 것들을 기업 내의 R&D라고 한다면 기업 내의 R&D는 보시는 것처럼 양산형 기술 개발까지입니다. 양산에 들어가면 R&D를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지원 사업에서 본다면 마케팅 지원 사업은 양산 이후입니다. 그리고 R&D 지원 사업은요. 개발 수행부터 양산형 기술 개발까지. 그리고 프리 R&D는요. 예비 창업자들 있죠. 예비 창업자들 지원은 유일하게 아이디어 도출부터 전략 수립을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예비 창업자 지원도요.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공률이 높으니까요. 같은 금액으로 재원으로 많은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피땀 흘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왜 세금을 투입해서 R&D를 시키냐? 예, 더 많은 매출을 올려서 뭐 더 세금도 더 내고요. 그리고 고용도 더 많이 해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되고 또 많은 매출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요 보시는 맨 밑에 거는요. 3,000개의 아이디어가 났을 때 정말 실제로 매출 또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4명 또는 1.7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가 개발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1년 전 정도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컨셉을 잡고 부품을 어느 정도 도면을 치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트로 해서 이렇게 대강의 모양, 형상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정도는 보여야 이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정도? 이 정도의 모델링 파일도 없으면 누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이거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그럼 소프트웨어 반대로 들어가 볼게요. 배달의 민족에서 맨 처음에 투자 받기 전에 이렇게 플랫폼은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주문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직접 전화하는 시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링크 되기 전에. 그러한 부분 정도는 보여줘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R&D 비용을 받지 않겠냐는 거죠.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약점이 그겁니다. 오프라인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면 또 반대로 누가 지원해 주겠습니까? 다 만들어 놓은 걸 누가 지원해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연구 기획 단계에서는요.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 내가 전략을 수립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모델링 파일들이 실제로 허용 공차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물에 뚜껑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안쪽에 있는 나사선과 이쪽에 있는 나사선 요 두 개가요. 딱 맞으면 절대 이렇게 끼워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치수가 딱 맞으면 절대 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헐렁하면 물이 새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허용 공차라는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차가 너무 타이트하면 불량이 나요. 불량이 많이 나겠죠. 그러면 생산했는데 1000개를 만들었는데 10개밖에 완성이 안 됐다. 양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다면 반대로 그러면 불량이 소비자한테 갈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타격이 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겁니다. 최적화를 이루는 거죠. 최적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모델링 파일을 2년 동안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시제품은 몇 번 정도는 만들겠죠. 한두 번 정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또 계산하게 됩니다. 요게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만들었던 시제품이거든요. 디자인이 2번 더 바뀝니다. 2번 더 바뀌고 저희가 이게 완성된 제품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건 국방부에 납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요 정도만 보여드렸는데 타이트합니다. 몇 미리가 아니고요. 요 치수 공차가 100분의 1mm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0분의 4mm, 100분의 8mm 정도 차이가 나게끔 만드는데 심하게 이렇게 타이트한 거는 100분의 1mm입니다. 100분의 1mm 정도. 그러려면 기계는 1000분의 2, 3 정도를 제어해야 돼요. 1000분의 2, 3이면요. 까딱하면 불량입니다. 까딱하면 불량.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겠죠. 자, 시제품과 시작품을 얘기할 때는 보통 목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업 만든다, 목업 지원 사업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소프트 목업은 그 시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디자인 목업과 프로토타입의 목업은 시제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분명히 따로 구분하셔야 돼요. 시제품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시제품 제작 많이 해드리거든요. 이거 정말 고생했는데 뭐였냐면요. 이거를 시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오셨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나가지 않겠죠? 이 대표님이 손으로 그린 그림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건 저희는요, 이거를 3D CAD로 다 그려야 됩니다. 저희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이걸 그리는데 일주일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인건비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거 지원하는데 80만 원 주시더라고요. 네. 금액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오프드 마이크인데. 어쨌든 작품을 하려면요. 모델링 파일은 있어야 3D 프린트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3D 프린트 해주는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3D 프린트를 그릴 수 있는 모델링 파일을 저희한테 주지 않고 3D 프린트를 달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책을 만들고 싶은데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워드를 치지 않고 오신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워드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복사해 드리는 거면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이 손으로 적어 오셨다면 그 페이지를 손으로 인쇄를 할 수 없으니 손글씨로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타이핑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작품을 만드실 거면 모델링 파일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소프트웨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플랫폼 만드실 건데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떤 코드와 어떤 센서를 사용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요. 동일합니다. 손글씨를 쓴 것을 가지고 예쁜 자서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특허를 낼 때도 명세서를 대표가 쓰지 않습니다. 특허의 명세서를 특허 사무실에 그냥 해줘요. 그러면 그 안에 청구항은 대표님이 보셔야 되거든요. 저희한테 특허 막 많다고 갖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대표님 여기에 대한 청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모르셔도 되지만 정확히 다 모르셔도 되지만 어떤 게 핵심적인 청구항에 들어가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거의 다 좀비 특허예요. 좀비 특허. 특허 등록만 가능하지 예를 들면 권리 범위는 거의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소프트 목업은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크기나 구조 또는 가시적인 느낌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전체 그대로 1:1 배율 또는 한 4배, 5배, 10배 크기로 크게 만들 수는 있지만 부분도를 보통은 합니다. 크게 만들 때는. 왜냐하면 크기나 구조 또는 가시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요것처럼 부분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디자인 목업입니다. 디자인 목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실제로 생산할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량 요소들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디자인 요소들을 개선할 때도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시제품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죠. 이거는 발해 공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발해 공정 뒤에 아노다이징이라는 열 처리 공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색을 한 거거든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때 어떤 분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형을 만들 때 찍어내거나 주조를 하거나 할 때 이 엣지 부분의 각도에 따라서 분량률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대부분들이 시작이 시각 미술 쪽에서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금형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제품 소재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예쁘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엣지 부분을 예쁘게 뾰족하게 만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요 0.01의 각도로 꺾느냐 0.1의 각도로 꺾느냐에 따라서 분량률이 현저하게 차이 나거든요. 분량률이 차이 난다는 얘기는 생산 비용이 차이 납니다. 대표님들한테 얘기하죠. 뾰족하게 해주세요. 예. 대표님 뾰족하게 만들면 1억, 둥글게 만들면 1,000만 원. 뭐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해주세요. 바로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시각 디자인 쪽에 하시는 분들은 요 금형의 가격을 잘 모르세요. 왜 그렇게 차이 나냐면요. 금형 가격은요. 깎아내는 시간입니다. 예. 그러면 얘가 둥글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얘는 예각이잖아요. 그러면 금형은 그 반대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뾰족한 걸 깎아내야 돼요. 그러면 깎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깎다가 속도를 또 너무 높이면 금형이 깨져나가요. 몇 번 찍어내고 금형이 깨져나가면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겠죠. 그리고 색상이 그걸 아셔야 될 게 저희가 만드는 오프라인상에서 보는 것들은요. 색의 삼원색으로 만들어집니다. 색의 삼원색은 마젠트 시안, 옐로우 이렇게 해서 인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니터는요. 빛의 삼원색으로 만들어져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요. 빛으로 보는 거고 제품은 색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색이 전혀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인쇄소 가갖고 모니터는 요 색깔이 민트 색깔 예쁘게 나왔는데 왜 인쇄물은 하늘색으로 나왔습니까? 네. 디자인 목업으로 몇 번 찍어 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안 하고 그냥 급하니까 또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만들어 달라고 하셔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인쇄소 편은 아니지만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대부분들이요. 사업기간을 놓쳐서 또는 사업기간에 깡 맞춰서 만들다 보시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사업기간 끝나고 만들면 내 돈 내야 되니까. 예. 무조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죠. 여유를 가지고 적절한 비용으로 최적화된 제품을 만드시려면 조금 더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의 모국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왜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스마트폰이 요즘에 이렇게 접는 거 나오잖아요. 예. G 플립인가? 이렇게 나오면 동일한 제품으로 10,000번, 10만 번을 접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제품을 접어도 문제고 더 싸구려로 만들어도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원래 만드는 그 공정대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만드는 기계에다가 돌리셔야 돼요. 포엠이라고 해서요. 그 사람 또는 뭐 그 환경 또는 그 기계로 해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중공업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국방 쪽으로 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공정들 또는 인증, 시험 검사들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제품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납품한 거는요. 2세트 납품했습니다. 2세트. 2세트 납품을 했는데요. 시험 분석은 5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7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험 분석에서 분량이 날 수 있죠. 그러면 한 1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받는다면 2개에 5천만 원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은 2개를 만들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우리에게 주지만 실제로 저희는 10개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에 500만 원인 거죠. 그 사람들은 2,500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금액인 거죠. 그래서 2개 발주할 겁니다 했을 때 거기서 바로 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뒤에 와서 이것도 검사 성적서 주십시오. 거기서는 그냥 그런 말 안 합니다. 검사 성적서 첨부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 성적을 하려고 했더니 제품 5개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시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 쓰실 때도 동일합니다. 샘플 2개,
만들겠다 해놓고 여기서 밑에 검사 성적서 10편 5개 이래 놓으면요. 예. 10편 부셔놓은 거를 제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완성된 거 2개를 이렇게 최종 제품으로 산출물로 나눠야 되는데 예. 깨 부순 거 이런 것처럼 뭐 파괴 테스트를 해야 된다면 별도로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강의할 때마다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창업기업과 소기업은 다릅니다. 예. 왜 다르냐면요. 창업기업은요. 갓 태어난 기업이에요. 갓 태어난 기업. 그래서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엉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오락게임을 조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락게임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캐릭터를 키워나갈 때 맨 처음에 좀 부족하더라도 아이템이 좀 부족하더라도 할 수 없이 예. 망치가 돌망치로 예. 쇠망치가 없어서 돌망치로라도 이렇게 캐릭터를 끌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창업기업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기업은요.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분야를 스포츠의 종목으로 비교를 한다면요. 사이클 선수는요. 저같이 키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 작은 체구지만 엄청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허벅지의 힘으로 예, 기록을 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거기서 누가 살아남겠어요? 제가 사이클 선수고 예, 또 한 명의 선수가 사이클 대결을 하는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키가 작은 친구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아무리 센 허벅지로 막 한다고 하더라도요. 바람의 저항을 제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씨름 선수 여자친구가 야 오빠 너무 배가 많이 튀어나와서 다이어트 좀 해라고 해서 천하장사가 그 살을 뺀다면 안에 당연히 근육도 있지만 지방도 하나의 경쟁력이죠. 상대방의 체력을 예, 지치게 하고 체력을 빨리 떨어뜨릴 거니까요. 그건 경쟁력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소기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가 있는데 대기업이 좋은 산업 분야가 있고요. 소기업이 좋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요. 최적화되어 있어요. 저도 컨설팅 참 많이 받아봤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창업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대기업에 오시는 분들이 대단하죠. 많은 시각도 있고 경험도 많은 건 다 좋지만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대표님 이제 돈 벌고 나면 회사도 커질 건데 시스템 있죠? 서식 요렇게 두꺼운 거 이런 것들 툭툭 던져주세요. 아, 이거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닌데 이 서식 요거 한번 해보세요. 딱 줍니다. 나중에 회사 다 크면 이거 다 도움됩니다. 라고 던져주세요. 그거는요. 키 작은 어른한테 큰 옷을 주면서 좀 있으면 클 거 아닙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담당자가 4-5명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기업에 어떻게 줍니까? 망하죠. 저도 뭐 사실 여기에 보면 뭐 저보다 연배 높으시고 연륜이 높으신 분들이 있지만 같이 제가 신입사원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거래처 선들을 보면 지금 못 만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요. 네. 그 업을 접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접은 게 아니고요. 회사가 성장하다가 접었어요. 왜냐하면 등치가 계속 커진 거예요. 예. 작아야 살아남는데 사이클 선수가 계속 살이 찐 거예요. 벌크업을 한 거지. 예. 계속 벌크업을 한 겁니다. 예.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해요. 내가 생각하는 분야가 플랫폼은 괜찮죠. 플랫폼은요. 하나 착실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자고 일어나면 돈 들어올 거예요. 예. 잘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자고 일어나면 꼬라박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요거 있죠. 요거. 예. 이거 저희가 만들어서 팔아봤습니다. 팔아봤는데 맨 처음에는 마스크를 좀 팔려고 이거를 몇 개 끼워주려고 몇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마스크보다 이게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지금 무식하죠. 예전에는 예쁘게 막 나왔는데 저희가 이거를 무식하게 했더니 저희 거 뺏겨서 나온 상품이 있던데 그 제목이 메머드 마스크 스트랩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메머드급 해갖고 저희 거 뺏겼는데 거기서 메머드급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죠. 카피 제품이 나온다는 얘기는 반응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샘플을 좀 싸게 살 수 있냐 하더라고요. 아니 이 샘플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거를 샘플을 기분 나쁜 거예요. 아이고 그냥 인터넷에서 사시라고 샘플은 그냥 인터넷 사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그 한 700개 정도만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우리 와이프하고 이걸 만든다 하면 이거를 700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이제 회사 대표인데. 그래갖고 고민을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급하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곳 이렇게 해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주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겠죠? 예. 그 주문을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았으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우리 와이프가 받았죠. 35,000개. 예, 35,000개. 이게 인터넷 판매가가 3,000원. 35,000개 대창 계산해 주십시오. 예. 할인해줬어요. 우리 와이프가. 예, 얼마로? 예, 훨씬 싸게 쑥 내려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일단 말은 하고 나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더 받았다고 좋다고. 예, 그래갖고 제가 말했죠. 여보, 35,000개 언제까지 납기야? 한 달 안에 주면 된대. 예?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35,000개를 우리 안방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5,000개를 제가 포장을 해서 다 판매했거든요. 이 공간만큼이 있어야 분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아니고요. 분류 작업. 왜냐면 이거 방송이네. S전자에 S전자의 사업장이 700몇 개인가 되나 봐요. 우리 색깔은 6가지. 그거를 다 분류해서 택배 상자에 넣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겁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단가는 더 깠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는요. 오프라인은요. 만드는 족족 돈이 들어갑니다. 네. 이거를 100개 만드나 10,000개 만드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금형이 있으면 달라지죠. 금형값에서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얘는 금형 가격이 아니에요. 수작업입니다. 금형으로 기계로 찍어내는 거면 100개 만들 때 금형이 1억이면요. 개당 금액이 크죠. 10,000개 만들 때 금형이 1억이면 더 싸지고 100만 개면 훨씬 싸집니다. 요런 제품들은요. 대량으로 만들면 엄청나게 싸게 만들 수 있지만 수공업은 안 그렇습니다. 네.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죠. 예.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분류 작업하고 요거를 이틀 동안 드르르 작업해가지고 각 사업장의 개수별로 드르르 계산해서 요 공장을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요만큼을. 또 빌려준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택배회사에 갔습니다. 택배회사에 가가지고 그쪽에 삼성 S전자에 납품하는 택배 업체가 무조건 있대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 보안 때문에 다른 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른 데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택배회사의 부산 지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거 포장 다 해서 드리면 시간이 분류 작업이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요. 거기 자기네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500몇 개를 박스를 부르르 갖다 주면은 그거 분류하다 시간이 나갈 거니 저희가 여기서 이 공간만 주시면은 저희가 이틀 동안 하고 분류를 다 해놓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돈 버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야 성공! 딱 하고 저희가 원래 이거를 또 이제 조금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왔는데 거기 얘기했죠. 했더니 알바생을 드르륵 해가지고 시간 안에 납기는 오케이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오케이. 그래가지고 겨우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택배 하시는 분들도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도 잘못 간 게 없이 다 잘 갔대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잘못 받아서 그냥 자기네들이 섞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레임 들어오는 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서도 와 대단하다 했는데 저희도 다행스러웠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손해봤습니다. 장비 빌리고 그거 분류하는 알바생을 저희가 2명으로 끝냈는데 실제로 잘못 계산했었으면 며칠 동안 여러 명이 와서 했었겠죠. 왜 그렇게 줄일 수 있었냐면 그 직원들한테 알바생들한테 작업 지시서를 다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너는 어떤 거 분류하고 너는 포장하고 이거를
아예 해야 될 것을 그냥 이틀 동안 해야 될 거를 그냥 다 적어서 보내줬죠. 다행히 좀 아낄 수 있어서 손해는 안 봤습니다. 손해는 안 봤는데 오프라인으로 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심각하잖아요. 납기 조금 늦어지고 보관 잘못하고 유통 잘못했을 경우에 썩어지거든요. 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충격 먹거나 뭐 지워지거나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한 개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군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보시는 캐릭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게임으로도 하고 만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참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사업 계획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 하나 만드시면 뭡니까? 대출 받을 때 쓰시죠. 예, 대출 받을 때. 그리고 지원 사업 받을 때 투자자들한테 쓰죠. 예. 그리고 마케팅할 때 전시회 가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는 못 쓰죠, 당연히. 그대로는 못 쓰지만 조금씩 바꾸어서라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몇 시까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안에는요, 적어도 변동성, 불확실성, 모호성, 법적성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가시적으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 사업계획서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거나 대출해 주거나 여러분의 물건을 사거나 여러분의 대리점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 집을 여러분들한테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계획을 보고 투자를 할지 대출을 해줄지 아니면 여러분의 회사에 대리점을 할지 여러분의 물건을 구매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네 가지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걱정 인형 네 개를 들고 있는 거죠. 변동성, 불확실성, 모호성, 복잡. 예.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기술로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회사의 핵심 기술은 뭡니까? 플랫폼, 특히 IT 플랫폼 하시는 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핵심 기술은 뭡니까? 그 프로그램 하십니까? 직접 제작하세요? 아, 네. 여기서 플랫폼 하시는 분 혹시 프로그래머이세요? 코딩 하세요? 자, 식품 쪽에 전공하셨어요? 아니면 기계, 금속, 공학? 아니죠. 선생님은? 디자인 쪽. 자, 보십시오. 뭐 그게 좋다 안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볼펜의 핵심 기술은 뭡니까? 볼펜. 디자인일까요? 촉일까요? 잉크일까요? 마케팅? 뭐일까요? 어떤 거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전 세계에서 촉을 제일 만드는 사람이 볼펜을 제일 많이 파냐? 아닌 것 같아요. 촉 만드는 회사는 촉만 만들어요. 잉크 만드는 회사는 잉크만 만들기도 합니다. 잉크 잘 만든다고 좋은 볼펜을 많이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핵심 기술은 뭡니까? 노하우하고 기술은 다르거든요. 예. 제가 소기업 가면 대표님들이 많이 하는 게 우리 회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들은 노하우입니다. 그 회사의 장비가 다른 장비로 바뀌면 그만한 기술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수동 선반을 참 잘하셨어. 그런데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정밀도가 더 갈 수는 없어요. 사실 자동 선반이 훨씬 더 정밀하고 잘 만듭니다. 네, 더 빨리 만들고 더 많이 만들고.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산업 분야에서 자동 선반이 아니면 또는 자동 용접기가 아니면 아예 오다 자체가 안 나오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오다를 받을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타겟은 누가 되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예. 손으로 하는 선반으로 팔 수 있는 데도 참 많습니다. 많죠. 한두 개 만들어야 되는 곳. 예, 한두 개 만들어야 되는 곳.
그리고 비싸게 줘도 만들어야 되는 곳, 정밀하지 않은 곳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 사상이나 이런 데 가면 선반 하나 놓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건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예.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노하우 개발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술 개발하실 겁니까? 기술 개발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R&D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충분한 사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는 R&D 사업에 대한 준비하십시오. R&D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거든요. 그 R&D를 위해서 또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프리 R&D. 예. R&D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 첫 번째,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 또는 자료에 대한 조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실험 분석, 시료 확보, 분석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또는 기본 인프라들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내 편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 안에 있든 회사 밖에 있든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또는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을 때, 배가 기울어질 때 보건력을 가질 수 있는 멘토들이 옆에 있으셔야 됩니다. 야, 홍 대표,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거 불량 나면 끝장이야. 다시 해.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묵살하지는 말으셔야 돼요.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야, 네가 뭐 한다고 그래 임마. 조용해. 해. 라고 하면 그 회사는요 보건력을 잃습니다. 다시는요 직원들이 그 대표한테 대표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월급 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그 회사 나가겠죠. 그리고 정부의 로드맵을 꼭 참고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부에서 나가는 흐름을 일치시키는 접점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의 흐름을 파도 또는 바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파도를 타고 가는 게 힘이 더 듭니다. 바람을 안고 가는 돛담배가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요. 접점이 없다면 여러분의 돈으로 하시면 되죠. 그런데 접점이 있고 국가에서 요걸 좀 개발해 달라고 하는데 굳이 또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이왕 돈 드릴 거니까 그걸 하면 좋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R&D 하지 마시고요. 이왕 R&D 하실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지원해 주네? 그러면 실패했을 때 실패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 잡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급성이 있다면 다른 걸 먼저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정부에서 로드맵에서 해라고 해달라고 한다면 애국하는 마음으로 개발해 주면 안 됩니까? 반도체 부품 만들어 달라는데 만들어 주면 되죠. 수소 소재 만들어 달라는데 만들어 주면 되죠. 안 그래도 우리 만들려고 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준비하기 자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R&D 계획을 실현 가능하게 수립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쓰고 나서요. 그리고 연구 내용과 사업비가 규정에 맞게 조화롭게 구성되었는지 보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를 만드는데요. 이걸 만드는데 물을 채워봐야 된다고 해서 물을 사는 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물을 사야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 만드는데 요 안에 요소수를 담겠다고 요소수를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연구 내용과 그 안에 쓰는 비용이 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이제 예전에 금 도금을 예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몇 그램을 녹여서 금 도금을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돈이라는 금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금이니까 해 이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적절한지는 보셔야 되는 거죠. 많이 쌓아놓고 나중에 팔아야지.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을 찢어지는지 확인하려고 한 번에 이렇게 잘 찢어지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잘못 찢고 해갖고 여러 개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5번 테스트를 할 건데 한 번 테스트 할 때 20개를 찢을 거다. 그러면 100개 사는 거 이해가 가죠. 그렇게 타당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쌓아놓으면 나중에 안 팔겠나, 나놔라 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으면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잖아요. 누구를 뽑아주겠습니까? 저도 심사위원 몇 번 해봤는데 누군가는 줘야 돼요. 누군가는 줘야 됩니다. 5명을 뽑든 10명을 뽑든 누군가는 뽑아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위험한 사람. 저거 안 되겠는데, 이 사람 주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잘 만들겠는데, 돈 벌겠는데, 잘 팔리겠는데, 사람 많이 뽑겠는데, 누구를 뽑겠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에게 간접적으로 그 느끼게 해주는 거죠. 누군가는 줘야 되지. 나 매출 많이 올릴 수 있는데, 나 사람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업계획서에 쓰여져 있는 샘플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팔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셔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 여기 세 번째, 국내외 경쟁 기술과 기업의 차별화, 어떤 게 우위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게 우위일 수는 없어요. 어떤 게 우위인지 얘기해 주셔야죠. 나는 펜을 만들 때 촉을 잘 만들어. 딴 거는 사면 되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면 되죠. 뭐 누가 다 만듭니까? 삼성전자에서, S전자에서 여기 있는 거 자기가 다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사가지고 조립만 하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도 그렇죠. 그 부품 자기가 다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우리의 협력업체로 받아들이고 그 업체들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립을 어떻게 하고, 조립할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간섭의 문제들을 나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경쟁력은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똑같은 부품으로 만들었는데 왜 저는 그렇게 못합니까? 일단은 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만한 끈끈한 관계에 기업들이 없어요. 또 그 부품과 부품이 연결될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업계획서는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본, 그러니까 초기 단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R&D를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이제 그 프리 R&D가 아닌 좀 더 뭐 2년차, 5년차 R&D가 되면 구성이 달라지지만 맨 처음에 혹시 뭐 예비 창업자 또는 뭐 초기 창업자 사업계획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왜 만드셨는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뭐가 불편하셨는지, 뭐가 나로 하여금 화나게 했는지, 수요자로 하여금 짜증나게 했는지,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참을 수 없도록 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배가 산으로 갑니다. 실현 가능성,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진짜 가능한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A를 하려 했더니 B라는 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B라는 걸 하니까 A라는 문제가 생겨나는 모순적인 환경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문제인식에서는. 왜냐하면 A라는 문제를 너무 쉽게 B로 바꿔버리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순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A를 할 수도 없고 B를 할 수도 없고, 작게 만들려 했더니 비싸죠. 싸게 만들려 했더니 커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의 기술로 작고 싼 걸 만들 수 있어야죠. 좋고 싼 걸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마케팅의 방법 또는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제품은 재화와 용역을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동일합니다. 싸고 좋은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실현 가능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은요, 나의 그 2가지 모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제품,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시장에 진입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장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버틸려는 돈도 필요할 겁니다.
진입시키고 성장시키려면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게 자금, 소요, 조달 계획, 그리고 시장의 진입과 성장 계획, 그리고 추구 목표 및 전략도 필요한 건 왜냐면요. 여러분 마지막에 회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키우실 겁니까? 계속 공룡이 되도록 계속. 네. 그럼 투자자들은요? 투자했다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언제 빼야 될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 있을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엑시트를 할지, 어느 정도 커지면 나보다는 전문 경영인이 해서 진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계획들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아, 네. 아까 시간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급하게.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사업 계획서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쭉 쓰세요. 마음대로 얘기하십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있죠.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한 물음들 12가지의 적어도 12가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오는 것들은 다 내용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R&D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시고요. 누구한테 팔 건지, 누가 그것을 힘들어했는지 고민했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신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쨌든 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뭐 여기 주최하신 분들 통해서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